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팀에 근무하는 최승열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스마트농업청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농업 국내외 표준화 현황하고 그 다음에 농업 인공지능 활용한 그 다음에 그 정부의 이제 농업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주제가 표준 관련된 것이라서 표준에 대한 뭐 간략한 내용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표준화 현황,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이라고 하면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일단 그 합의에 의해서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서 승인되며 적용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을 성취할 목적으로 공통적으로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정이라고 일단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요거는 KS 0001번에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의 이제 목적은 뭐 최종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증대하고 이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장벽을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보통 이제 표준은 이제 기업들한테 이게 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표준 제정 과정에서 시장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반영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경영 활동이 가능하고요. 기술에 대한 그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을 선택해서 표준화를 추진을 하고, 우리 그 농업 분야에서 이제 특히 스마트 농업 관련된 분야는 이게 그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큰 기업들이 이제 주도를 해서 표준화 작업을 이게 실시를 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인들도 계시면은 좀 그런 쪽에 좀 참여가 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표준의 기능은 뭐 이제 뭐 웬만큼 다 아실 겁니다. 호환성하고 최저 수준 품질 유지, 복잡성 저감, 기술 정보 제공 이런 것이 이제 기능이 되겠는데요. 스마트 농업이 이제 우리나라 연구가 한 2010년 중반부터 이제 많이 시작이 돼서 한국형 스마트팜 비닐온실 모델이 연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업체에서 자기네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다가 이제 그 스마트팜 기자재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업체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는 좀 농가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는 했는데 그 몇 년 지나서 이제 유지 보수를 하려고 하니 그 업체가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품을 또 교체해서 좀 설치를 하고 싶은데 그게 또 안 된다든지 또 부품을 서로 이제 설치를 했는데 어떤 특정한 이제 성능 수준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청에서는 이제 표준의 중요성을 파악을 하고 이런 쪽으로 좀 중요하게 이제 추진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표준의 기능에서 가장 저희 쪽에서 지금 생각하는 중요한 거는 업체 간 호환성과 최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준이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어떤 공적 표준과 사실상 표준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일단 공적 표준이란 것은 어떤 공인된 인증된 표준이라는 뜻이고요. 사실상 표준도 이제 인증은 되긴 하지만 어떤 단체나 어떤 사내 이건 좀 작은 규모에서 이제 사용하는 표준이 사실상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 제정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일단 WT에서 3대 국제 표준화 기구로 이제 세 개를 이제 꼽는 게 있는데 여기 ISO하고 IEC하고 IT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SO는 국제 산업 그 표준화 기구고요. IEC는 전기 분야 기구고 ITU는 통신 분야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표준은 이제 특정 지역의 국가 간에서 합의하는 표준이 되겠고요.
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지역의 표준화 기구가 되겠고, 뭐 OECD 그 기업들 지역 국가들 협의 국가들 간에 표준화는 추진하는 OECD 표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흔히 보는 거죠. KS라고 하면 이제 국가에서 국가 표준화 기준이 채택한 표준이 되겠고, 우리나라는 KS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KS고, 뭐 독일은 DIN, 일본은 GIS, 뭐 이런 다양한 산업, 국가마다 산업 표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국가 내에서 표준화 단체가 이제 합의한 표준이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단체 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 주관하신 TTA 단체 표준이 되겠고, 저희 그 농업 분야에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단체 표준을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내 표준은 이제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뭐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S 산업 표준은 그 이제 기본 부분부터 정보 부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KS 문서를 보시면 KS 뭐 그냥 숫자 4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분류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A에서부터 정보에 표현되는 X가 있고, 저희 농업 분야, 농기계 분야 표준은 이제 주로 B 쪽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된 것은 X 번호를 가지고 이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표준은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제품 표준하고 방법 표준하고 전달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관련된 향, 치수, 품질 등을 규정하는 게 제품 표준이고, 방법 표준은 이제 시험 분석, 측정 방법 등 이런 것들에 한 규정하는 것들이 이제 방법 표준이 되겠습니다. 전달 표준은 용어 등 기술 단위 등을 규정한 것이고요. 예. 표준 관련 법률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업표준화법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표준이 왜 중요한가?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표준은 여러 국가와 단체에서 따르기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된 제품이라도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이 세계 최초로 이제 아날로그 방식 고화질 TV를 개발을 했는데, 국제 표준이 디지털 방식으로 결정이 되면서 시장 확보에 실패를 했고, 결국 이제 디지털 방식이 이제 미국과 일본이 이제 협력해서 주도함으로써 일본이 추진한 아날로그 방식 표준은 이제 제외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력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진공 청소기, 로봇 청소기 관련돼 가지고, 기존에 이제 진공 청소기 평가 방법으로는 이제 자율 이동 기능이 있는 로봇 청소기에 대한 평가가 안 돼서 그 표준을 자체 개발을 했고, 인증까지 받아서 이제 그 국제 표준까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 기업의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이 뭐 10%에서 19%까지 증가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표준하고 이제 비슷한 게 지식계산권이 있는데, 이 표준은 이제 하고 지식계산권은 개념이 약간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표준은 이제 기술 공유하고 확산하고 이제 상용화하고 시장 보급하는 쪽이 이제 표준의 개념이라고 하면, 지식재산권은 기술의 어떤 기업의 사유화하고 독점하고 보호하고 이제 하는 이런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화는 기술의 공유화, 지식재산권은 기술의 사유화 및 요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제 뭐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뒤쪽에 좀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저희 그 농촌진흥청은 그 농업과학 기술을 개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개발하는 기술들은 최대한 이제 표준화를 통해서 개방형 시스템으로 현장에 좀 더 잘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표준,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스마트 농업 분야의 그 관련된 표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범부처 참여 국가표준 체계를 도입하면서 저희 농촌진흥청에 그 스마트 농업 관련된 표준 2개가 이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전자통신 해서 ISO TC23에 SC19번이 위임이 되어 있고요. ISO TC347 해가지고 데이터 기반 농식품 시스템 요 두 가지 기술이 농촌진흥청의 담당 부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ISO에 대해 국제표준화 기구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현재 이제 그 국제 표준은 약 25,000개를 이제 제정을 하였고요. 참가국은 174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TC라고 하는데 그 기술위원회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얘기를 하고 그 TC의 역할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표준화 작업을 하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 TC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서브 커미티라고 이제 또 큰 기술 분류에서 작은 기술 분류로 또 나눠지는 게 SC가 있는데 그걸 합쳐서 이제 800여 개가 있고요. 아까 저 스마트 농업 관련해서 청에 위임된 것이 TC 23번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류 중에서 그 SC 19번이 이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 전자통신 기기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TC 347에 데이터에 기반한 농식품 시스템 요거 전체가 지금 저희 청에 위임이 돼서 현재 국제 표준 회의에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TC23은 52년도에 설립이 됐고 프랑스에서 사무국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은 총 뭐 피멤버는 25개국, 오멤버는 43개국이 있는데 피멤버는 투표권이 있는 국가고요. 오멤버는 그냥 이게 모니터링만 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회 공개된 표준이 이제 416개가 있고 개발 중인 게 현재 46개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농업용 전자통신 요 서브 커미티 안에 워킹 그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분야 뭐 통신 인터페이스라든지 인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신 구조, 뭐 안전 보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워킹 그룹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룹에서부터 분야별로 표준 문서 만드는 작업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그 S19의 분야별 현안은 그 뭐 이제 데이터나 아니면 저기 통신 관련해서 트랙터하고 시리얼 통신하는 표준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동물에 대한 인식, RFID 인식, 그다음에 주파수 식별 적합성, 그다음에 12783 관련해서는 저기 고속 이더넷을 활용한 고속 통신을 하는 이런 구조, 그다음에 자율주행 안전 이런 것들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 농기계 쪽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지금 사이버 보안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내년 12월부터 그 전자기기 뭐 농기계뿐만 아닙니다. 전체 전자 부품이 되는 기계에 대해서 규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사이버 보안 관련 규제가 CRA라고 하는 규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이행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O 24882번이 되겠고 요런 표준의 필요성이 제시됨에 따라 이제 다른 TC와 이제 협력을 해서 농업기계, 토목기계 등 사이버 보안 관련 표준 신규 제정 중에 있습니다. TC347은 지금 데이터에 기반한 농식품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게 그 스마트 농업 관련된 데이터 관련된 이런 표준에 대해서 이제 표준화 작업을 하고자 23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지금 뭐 이제 총회를 이제 4회까지 지금 개최한 상황입니다. 회원국은 이제 27개국이 피멤버, 오멤버가 19개국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새로 신설된 그런 그 기술위원회이기 때문에 워킹 그룹이 정식으로 아직은 나오진 않았고 다양한 분야의 그런 전략 그룹과 임시 표준화 그룹이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7번부터 10번까지는 올해 이제 중반 이후에 이제 신설이 돼가지고 이제 시로 이제 어떤 작업을 할지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현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전략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지금 최종 결과 로드맵을 좀 투표를 진행해서 이제 최종 승인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독그룹 3번 같은 경우는 저희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장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온실 및 제어 환경 자동화에 대해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신규 국제 표준을 10월 달, 11월 달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제안 요구를 했고 지금 투표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정이 되면 이건 워킹 그룹으로 이제 승격이 돼서 이제 그 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뭐 말씀드리면은 그 용어에 대한 공을 거는 용어에 대한 그룹도 있고요. 병해충의 통합 관리에 대한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메타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데이터 구조를 만들 건지에 대한 그룹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RFID 같은 이런 축산의 RFID를 활용해서 축산의 이제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할 거냐 하는 이런 그룹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아까 3번 애독 그룹 3번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컨비너라고 해서 이제 의장으로 맡고 있고 우리가 이제 국제 표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 내용인데요. 온실에서 그 트랙터 분야에 사용되는 캠퍼스 기반의 IS 12783 통신 규격을 스마트팜에 활용해서 제어를 하고 통신을 하는 이런 기술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희 청에서 이제 국제 표준을 만들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방송통신 표준으로 이제 그 표준화를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산업 표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21건을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단체 표준이 되겠습니다. 농업 분야의 단체 표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하고 해서 이제 단체 표준을 만들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도에 29건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뭐 보시는 것처럼 그 메타데이터 데이터의 모델 그다음에 통신 관련된 그다음에 제어 관련된 이런 것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 온실하고 노지하고 축산 분야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분이 돼서 이제 표준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저희 청에서는 표준 기반의 개방형 스마트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게 이제 큰 주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표준화 관련돼서 한 사례를 옆에 하나 갖고 왔는데요. 기존의 온실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면은 장비마다 이제 개별 제어기가 필요하고 개별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온실에 가면 뭐 제어반이 막 여러 개 달려 있고 막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온실 통합 관리 플랫폼이라는 거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비에다가 통신할 수 있는 규격을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지금 이 제어기 하나에다가 참가하는 업체들 기계를 달면 그 하나로 다 이렇게 제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개발을 했고요. 그게 이제 그냥 이름이 길어서 아라운실이라고 이름이 붙였고 기존 국산 제품 대비 설치 및 유지 비용이 약 40%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그 아라운실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 27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어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서 올해 현장 실증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게 시범 사업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온실 부분에서는 요거는 좀 기본적인 다 내용들이라 일단은 환경을 제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생육을 고도화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카메라라든지 영상, 그 다음에 뭐 정보 병해충을 그 다음에 뭐 예찰하기 위해서 그 카메라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진을 업로드하면 어떤 병해충인지 알려준 이런 것들 기술도 개발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복합환경 제어를 하기 위한 제어 시스템도 이제 개발하고 있고 현재 뭐 지능형으로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을 만들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라는 것들은 지금
그 모니터링, 외부에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그 기계를 제어하는 부분들은 이미 기술이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는 다양한 재배 환경 데이터와 생육 데이터를 계측을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선도농가 아니 데이터를 매출액 작목별로 매출액 상위 30% 선도농가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걸 통계를 내 가지고요. 어떤 조건으로 했을 때 생육이 가장 좋은지 하는 최적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영농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농업인이 인제 데이터의 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요런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거기에 덧붙여서 로봇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에너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절감 신재생 에너지라는 요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무인 자동화 재배 온실을 만들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지는 인제 사실은 인제 통제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제 관수나 병해충 관리, 그다음에 생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음 요거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위성 저희 청에 인제 내년에 농립 위성이 인제 발사가 됩니다. 발사가 되면 작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는 이런 정보를 인제 제공할 수 있고요. 드론이라든지 항공용사를 활용해서 생육 정보라든지 병해충을 예측할 수 있는 요런 정보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센서를 통해서 토양이라는 양수분이라든지 이런 생육에 대한 그다음 대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고걸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개발된 거는 각각의 병해충이라든지 관수라는 것이 따로 솔루션이 있거든요. 그거를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인제 앞으로 좀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농기계까지 연계를 해서 실제로 인제 농작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까지 2030년도까지 이제 개발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축산 스마트 농업은 이제 약간 온실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환경을 개척하고 그다음에 병이라든지 그다음에 몸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어떻게 사양 관리를 할 거냐, 병 관리를 할 거냐, 요런 거에 대한 스마트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개념이 좀 약간 온실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이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예.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일단 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